자, 이제서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아. 적어도 내년 말까지도 기본이다. 자, 그러면서 연준이 올해 6월에 4.6%로 예상했던 내년 말의 기준금리가 5.1이라고 말하고 실제 그게 아니라 6.5까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히고 오래 갈 거다. 또 석유 가격이 120불, 최고 150불까지 오를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갑자기 미국 경제가 곧 침체되고 미국의 자산 가격이 곧 급락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지요. 갑자기 경제가 좋아졌다, 골디락이다, 무슨 노동이 견조해졌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높아졌다, 다 개뻥이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말 갖다 흐렸다 하냐. 원래 안 좋았는데 통계적 왜곡을 미국인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 이달 들어서 반짝 수출 회복세고 중기의 수출이 늘고 어떻고 하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게 반짝이었고 그야말로 2% 이상 벌어질 걸로 보이는 한미 금리차 때문에 자본 유출도 우려되고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101.7%로 세계 4위고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자,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져서 국내 은행 조달 금리가 높아져 버렸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지금 7%대를 가고 있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있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밀리고 그야말로 OECD 평균 미달로 가면서 L자형 침체가 우려된다. 자, 오늘 보면 유가가 3년 뒤에 150달러까지 올라갈 거라는 JP 모간의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고금리 장기화 등의 요인으로 내년에는 영국 브렌트유가 110달러까지 가고 2025년에는 120달러, 2026년에는 150달러까지 갈 거다. 자, 그러면서 배럴당 100달러 정도에서 가격이 안정될 거다. 나중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주말을 넘기면서 심각한 이야기가 곳곳에 터져 나오고 있어요. 월가에서는 지금 연준의 긴축, 이 경기 침체 전에까지 출구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돼야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말한 제 말을 이제 보편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최종 금리는 6.5%가 될 거다. 자, TS 롬바드라고 하는 그 투자회사에서 연준 경기 침체 없이 최종 금리는 알 수 없다고 이제 인정하는 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취저임률이 4.5까지 올라갈 거고 최종 금리가 6.5까지 올라갈 거다. 골드만삭스도 최종 금리를 5.75로 올렸고 블랙록도 6%까지 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다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연준이 갑자기 말을 바꿈으로써 옛날에 이 장기 인플레가 아니다라고 말하다가 인플레를 인정한 것처럼 지금 연준의 말이 이제 믿을 만한 거냐. 그래서 파월이 6월 달에 FOMC 회의 이후 금리가 이제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이번에 이제 금리가 다시 수습불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던 연준 의장 그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연준이 강력한 긴축 의지를 표명하면서 세계의 이 자산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 연준은 뭐 연착륙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어요. 파월의 발언이 이번에 FOMC 회의 결과 왜 강경했을까? 예상보다 강경한 것은 고물가에 대해서 좀 시장이 생각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지 않다. 이게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오르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의미가 없고, 물가가 오를 때 임금이 오르지 못하는 계층이 고통을 굉장히 받게 될 건데, 꼭 2%대 물가 목표를 설정해야 되냐, 3%대로 올리자, 골대를 옮기자라는 그런 주장까지 미국의 월가에 판을 치면서 상황이 나빠지면 금융 긴축을 완화할 거다라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지금 기업, 자신의 금융회사의 성장과 수익, 자산 가격 상승에만 초점을 맞추는 월가 투자자들한테 파월이 완전히 지금 배신을 때리고, 그러지 않다. 나는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너들 뜻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연준과 월가 이 투기꾼들하고 차이가 있죠. 연준의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상륙이 불가피할 거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걸 갖다가 연준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끌고 가야지, 지금부터 경착륙을 각오하고 끌고 가면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준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고금리를 장기적으로 지금 지속해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이 지금 연준을 막을 수 없어요. 연준이 물가 안정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과도한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도산이나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도 감수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연준이 이제 이걸 다시 방향을 바꾸다가는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연준이 인플레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말하다가 이젠 2025년까지 자기들 목표 2%에 도달하지 못할 거다라고 입장을 정리했어요. 2020년 이후 연준의 입장을 보면 3월 달에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을 거다. 2020년 3월 달에. 2021년 1월 달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2021년 12월 달에는 일시적이지 않다 하다가 2022년 5월에는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 2022년 9월에는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이다라고. 자, 2023년 2월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했다 했고, 2023년 7월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불황이 더 필요하지 않다. 마치 긍정적으로 이제 곧 잡힐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현재는 인플레이션은 2025년 이후까지 2%에 도달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며 매우 오래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올해 내년에 계속 강하게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지금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유가가 장기적으로 오래 유지되고, 특히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석유 원자재가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방향을 바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금리 긴축을 해간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소비자 심리 지표가 지금 발표됐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침체가 임박했다. 자,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차근차근 모든 일이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헛소리라고 할 겁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